늦은 밤 작은 원룸 현관 앞. 성재는 문을 열고 그 앞에 선 사람을 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2년 전 이혼할 때 얼굴이었다. 전장모다. 성재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성재는 얼어붙는다. 이혼 당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던 사람. 딸 편에 서서 자신을 몰아붙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장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성재는 그 봉투를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그때는 제 말 한마디도 안 믿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요?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하다, 성재야. 그때 우리가 다 속았던 것 같다. 성재는 봉투를 연다. 그 안에 든 서류를 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결혼 3년 차. 성재와 지영은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다. 성재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는다. 지영이 물을 건넨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정말 힘들었어. 성재는 지영의 손을 잡는다. 지영이 미소 짓는다.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2년 반 전, 지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한다. 성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다. 다녀왔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핸드폰만 본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성재는 이상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2년 3개월 전, 지영의 외출이 잦아진다. 어디가? 친구 만나요.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 왜요? 친구도 못 만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2년 전 어느 날 밤, 성재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회식이 있었다. 지영이 거실에 서 있다. 표정이 차갑다. 당신 술 먹었어요? 회식이 있었어. 미안, 연락 못했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요? 집에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성재는 사과한다. 하지만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그 다음 날, 성재가 출근하려는데 지영이 말한다. 우리 이혼해요. 성재는 얼어붙는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능력도 없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능력?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열심히 일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집 한 칸 못 사잖아요. 성재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야, 나 소리 지른 적 없어. 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영은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위원 앞에 성재와 지영이 앉아 있다. 원고 측에서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한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능력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성재는 그 서류를 본다. 문자 메시지들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년. 성재는 경악한다.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저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여기 발신 번호가 피고 번호입니다. 아니, 이건 조작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성재는 말문이 막힌다. 증거가 없다.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성재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가. 성재는 고개를 젓는다.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음성 분석 결과 피고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성재는 무너진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2개월 후 본격적인 소송. 법정에서 지영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선다. 제 사위가, 아니, 피고가 우리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딸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성재는 일어선다. 거짓말입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 증인께서는 직접 목격하신 겁니까? 네, 여러 번 봤습니다. 딸한테서 전화 와서 달려가면 딸이 울고 있고 피고는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성재는 주저앉는다. 판결일.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성재는 멍하니 그 말을 듣는다. 모든 게 끝났다. 법정 밖. 성재는 지영을 붙잡는다. 지영아, 제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지영은 성재의 손을 뿌리친다. 이제 남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다. 지영의 팔을 잡는다. 성재는 그 남자를 본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지영과 함께 걸어간다. 장모가 성재에게 다가온다. 우리 딸 고생만 시켰다. 너 같은 사위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뻔뻔하기는. 장모는 돌아서서 간다. 성재는 그 자리에 혼자 남는다. 6개월 후 성재는 모든 것을 잃었다. 8천만 원을 지영에게 주고 집도 나왔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성재가 복도를 지나가자 동료들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아내한테 폭언했대. 이혼당했다며? 당연하지. 성재는 듣지 않은 척한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1년 후 성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저녁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 TV를 켜면 행복한 가족들이 나온다. 성재는 TV를 끈다. 거울을 본다. 많이 늙었다. 2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 핸드폰을 본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다.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사람들이 멀어졌다.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재는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까. 2년 후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장모가 찾아왔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가져왔다. 현재 원룸. 성재는 장모가 준 USB를 계속 본다. 영상마다 녹음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지영과 남자가 카페에서 대화한다. 성재 휴대폰 해킹 완료했어. 이제 문자 조작하면 돼. 잘했어. 그럼 이혼 소송 이길 수 있겠네. 당연하지. 증거만 있으면 끝이야. 다른 영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영이 상담받는다. 남편이 폭언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음성 합성 기술 쓰면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성재는 주먹을 쥔다. 온몸이 떨린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노트북을 닫는다. 눈을 감는다. 2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 수치심이 모두 거짓이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성재는 눈을 뜬다. 바로 잡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한다. 현재에서 3개월 전
장모의 집. 장모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본다. 외롭다. 현관문이 열린다. 지영이 남자와 함께 들어온다. 엄마 다녀왔어요. 장모는 일어나 반긴다. 왔니? 저녁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남자가 소파에 앉는다. 편하게 다리를 꼰다. 어머님, 맥주 있어요? 냉장고에 있단다. 남자는 직접 가져오지 않고 지영을 본다. 지영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온다. 장모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찜찜하다. 2주 후, 남자, 민호가 장모에게 말한다. 어머님,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음식점이요. 요즘 대박나는 프랜차이즈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장모는 망설인다. 그게 나도 여유가 없는데. 어머님, 저희 잘 되면 어머님도 편하게 모시잖아요. 지영이 거든다.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잘 살게요. 장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자. 한 달 후, 민호가 또 찾아온다. 어머님, 죄송한데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해요. 또, 지난번에 5천 줬잖니. 임대료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3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장모는 불안하다. 민호야, 이건 좀. 지영이 끼어든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장모는 또 돈을 준다. 2개월 후, 민호의 태도가 달라진다. 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뭐? 집 담보? 제 명의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요. 어머님 명의로 받아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민호의 표정이 굳는다. 어머님, 저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영도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엄마가 도와줘야 우리가 성공하지. 장모는 당황한다. 그래도 집은 알았어요. 그럼 노후 자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장모는 점점 압박을 느낀다. 어느 날 오후, 장모는 지영이 외출한 사이 집을 정리한다. 지영의 방에서 핸드폰이 울린다. 지영이 두고 간 것이다. 장모는 핸드폰을 들어 지영에게 전화하려 한다. 그때 문자가 온다.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보험금 정산 끝났어? 이제 다음 타겟 물색해야지. 장모는 멈칫한다. 무슨 뜻일까? 호기심에 핸드폰을 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지영의 생일을 눌러본다. 열린다. 메시지를 확인한다. 민호와 주고받은 대화들이다. 성재 그 바보 완전히 털었어. 8천 받아냈어. 잘했어. 다음은 내 엄마 차례야. 엄마 집까지 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천천히 압박하면 돼. 장모의 손이 떨린다. 더 위로 올려본다. 2년 전 대화들이다. 성재 휴대폰 해킹 완료. 문자 조작 시작한다. 음성 합성도 완벽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어. 이혼 소송 이기면 8천은 받을 수 있어. 장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믿을 수 없다. 내 딸이 이런 짓을. 그날 밤, 지영이 집에 돌아온다. 엄마 다녀왔어요. 핸드폰 어디 뒀더라? 장모는 거실에 앉아 지영을 본다. 지영아, 왜요? 내가 성재한테 한 게 다 거짓이었니? 지영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소리예요? 너 핸드폰 봤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엄마가 남의 핸드폰을 왜 봐요? 남의 핸드폰? 너 내 딸이잖아. 장모는 일어선다. 성재가 너한테 폭언했다고, 술 먹고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나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어. 성재가 널 때린다고, 소리 지른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 엄마, 그건 너 때문에 성재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8천만 원 다 빼앗기고 명예도 잃고. 지영은 입을 다문다. 민호가 방에서 나온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은 닥쳐. 당신이 다 꾸민 거잖아. 민호는 웃는다.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셨잖아요. 장모는 할 말이 없다. 지영과 민호는 방으로 들어간다. 장모는 거실에 혼자 남는다. 그날 밤 장모의 방. 장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성재의 얼굴이 떠오른다.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외치던 모습, 자신을 보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눈빛.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장모는 지영 몰래 핸드폰 내용을 전부 캡처한다. USB에 저장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성재를 찾아가야 한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일주일 후, 장모는 성재의 주소를 알아낸다. 예전 연락처로 수소문해서 찾았다. 저녁 늦게 성재의 원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떨린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문이 열린다. 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본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다. 성재야, 미안하다. 현재 성재의 원룸. 성재는 장모가 준 증거들을 며칠 동안 계속 본다.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영상, 사진. 모두가 지영과 민호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다. 성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법무법인 사무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한다. 이 정도면 재심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조작된 증거, 계획적인 사기, 허위 증언. 모든 게 명백합니다. 성재는 안도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성재는 장모에게 전화를 건다. 어머님, 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재심 청구할 수 있대요. 장모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2주 후 재심 청구. 법원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된다. 지영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간다. 지영은 그 통지서를 보고 당황한다. 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큰일 났어. 성재가 재심 청구했대. 무슨 증거로? 몰라.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민호는 침묵한다. 지영의 집. 지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장모는 받지 않는다.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지영은 장모 집으로 찾아간다. 현관문을 두드린다. 엄마, 나야. 문 열어. 장모는 문을 열지 않는다. 엄마가 성재한테 뭐 말한 거야? 장모는 안에서 대답한다. 나 너 안 볼 거야. 돌아가. 엄마. 지영은 문을 계속 두드린다. 하지만 장모는 문을 열지 않는다. 3개월 후 재심 재판. 법정에 성재와 지영이 다시 선다. 이번엔 위치가 바뀌었다. 성재가 원고, 지영이 피고다. 성재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한다. 조작된 문자 메시지, 합성된 음성 파일, 지영과 민호의 공모 대화 기록.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된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지영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다. 증인으로 장모가 출석한다. 증인은 2년 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네, 했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딸이 거짓말을 해서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딸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원고인 성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장모는 성재를 본다. 성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인생을 망쳤어. 용서해줘. 성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판결일.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다.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반환하라.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성재는 눈을 감는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피고의 증거 조작 및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한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법정 밖. 성재는 법원을 나선다. 햇빛이 눈부시다. 장모가 다가온다. 성재야, 어머님, 정말 미안했다.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성재는 장모를 본다. 사과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모는 눈물을 닦는다. 앞으로 잘 살아라, 성재야. 장모는 돌아서서 간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본다. 다음 날 회사. 성재는 출근한다. 동료들이 다가온다. 성재 씨, 진실이 밝혀진 것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정말 억울했겠어요. 성재는 웃는다. 고맙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과한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습니다. 다들 몰랐던 거잖아요. 저녁 원룸. 성재는 집에 돌아온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요리를 한다. 김치찌개를 끓인다. 밥을 짓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이혼 소송 증거 조작 사건, 전처에게 징역형 구형. 성재는 TV를 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창밖을 본다. 별이 보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성재는 미소 짓는다. 6개월 후, 성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다. 작은 투룸이지만 깨끗하고 밝다. 짐을 정리하며 웃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다. 현관에 신발을 놓는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회사. 성재는 승진한다. 부장이 축하한다. 성재 씨,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성재는 고개를 숙인다. 동료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연다. 성재 씨, 건배. 모두 잔을 들어 건배한다. 성재는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저녁 카페. 성재는 친구를 만난다. 오랜만이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2년? 3년? 친구는 성재를 본다. 많이 힘들었지? 응,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잖아. 대단하다, 진짜. 성재는 쓴웃음을 짓는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것도 대단한 거야.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열심히 살아야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하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인다.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직은 좀 무섭더라.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지.
성재는 창밖을 본다. 한 달 후 공원. 성재는 혼자 산책한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흐른다. 핸드폰이 울린다. 장모다. 성재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어머님. 성재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님은요? 나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다행이네요. 장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성재야,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성재는 한숨을 쉰다. 어머님,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래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고맙다, 성재야. 전화가 끊긴다. 성재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용서했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저 끝난 일일 뿐이다. 3개월 후 어느 카페. 성재는 소개팅을 나온다. 여자가 자기소개를 한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26살이고. 성재는 듣는다. 편안한 느낌이다.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여자가 묻는다. 성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혼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자는 별로 놀라지 않는다. 괜찮으세요? 이혼남이라는 게. 괜찮아요. 요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성재는 안도한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성재는 여자친구와 공원을 걷는다. 손을 잡고 걷는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웃는다. 성재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다. 1년 후 법원 앞. 성재는 우연히 장모를 마주친다. 장모는 많이 늙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 어머님, 성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다. 정말 미안했다, 성재야.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성재는 담담히 대답한다. 사과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다만 진실이 이긴 것뿐이에요. 장모는 눈물을 흘린다. 잘 살아라, 성재야.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장모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간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본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현재 성재의 집. 성재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본다. 새로 찍은 사진들이다.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다. 성재도 웃는다.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억울함으로 무너졌던 한 남자의 인생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이 된 장모의 손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성재는 앨범을 덮는다.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아름다운 노을이다. 성재는 미소 짓는다. 이제 괜찮다. 모든 게 괜찮다. 진실이 이겼으니까. 성재의 집, 저녁. 성재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본다.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어.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사라지더라. 성재는 미소 짓는다. 그런데 남이 된 장모님이 찾아왔어. 손에 진실을 들고. 노을이 아름답다. 이제 알았어.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